잿빛 하늘이 드리워지고 차가운 빗방울이 낡은 기와 지붕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골목길 끝자락에 자리한 낡은 단칸방에는 12살 소년 민준이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굵어지는 빗줄기를 따라 시선이 움직였다. 빗물이 고여 생긴 웅덩이가 여기저기 패인 길을 덮어갔고 멀리서 희미하게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이는 곧 무슨 일이 벌어질지 위험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민준아, 어서 창문 닫아라. 엄마, 혜선 씨의 다급한 목소리가 작은 부엌에서 들려왔다. 끓고 있는 찌개 냄비에 집중하려 애쓰는 듯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역력했다. 민준이는 엄마의 말에 따랐지만 시선은 여전히 창밖 풍경에 고정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허둥지둥 뛰어갔고 어떤 사람들은 머리에 비닐봉지를 뒤집었었다. 삽시간에 불어난 물에 놀란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려왔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빗물이 불어나 마을을 덮쳤던 악몽 같은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민준이는 낡은 비옷을 꺼내 입었다. 작아진 옷은 몸에 꽉 끼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전부였다. 어디 가려고? 혜선 씨가 물었다. 아들이 문으로 향하는 모습을 발견한 탓이었다. 동네 사람들 괜찮은지 보고 오려고요. 멀리 안 가고 금방 올게요. 민준이는 엄마를 안심시키려 애썼다. 그의 굳은 의지가 담긴 눈빛을 혜선 씨는 차마 거절할 수 없었다. 혜선 씨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이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 마음을 꺾을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민준이는 쏟아지는 빗속으로 뛰어나갔다. 차갑고 거센 빗줄기가 순식간에 운동화를 적셨다. 재빨리 발걸음을 옮겨 웅덩이를 피해 홀로 사는 늙고 허약한 박할머니 댁으로 향했다. 할머니, 저 민준이에요. 민준이는 있는 힘껏 소리쳤지만 빗소리에 묻혀 제대로 들리지 않는 듯했다. 할머니는 창문 너머로 불안한 표정으로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민준이는 재빨리 문을 열어 할머니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다. 다른 이웃이 할머니를 안전한 곳으로 모셔다 드리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여 인사를 하고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불어난 물은 순식간에 쓰레기, 낡은 신문지, 맥주캔, 나뭇가지 등을 휩쓸고 지나갔다.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골목길 모퉁이를 돌던 민준이는 자신의 집 마당에서 허우적거리는 김씨 아저씨를 발견했다. 중년의 김씨 아저씨는 이미 물에 허리까지 잠긴 채 간신히 우편함에 매달려 있었다. 착한 심성의 김씨 아저씨는 민준이를 볼 때마다 항상 밝게 인사를 건네고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던 사람이었다. 그런 아저씨의 얼굴에 지금은 공포가 가득했다. 민준이는 잠시 굳어버린 듯 움직일 수 없었다. 갑자기 마지막으로 물난리가 났을 때 집안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했던 할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당시 어렸던 민준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절망적인 외침과 무력감. 민준이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어 기억에서 떨쳐내려 애썼다. 과거에 얽매여 있을 시간이 없었다. 아저씨. 민준이는 김씨 아저씨를 향해 소리치며 달려갔다. 김씨 아저씨는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쏟아지는 빗소리에 묻혀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김씨 아저씨의 발이 미끄러지고 손에 힘이 점점 빠지고 있다는 것을 민준이는 알아차렸다. 민준이는 아주 찰나의 순간 망설였다.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할 수 없었다. 꽉 잡아요, 아저씨. 민준이는 소리치며 빗물 속으로 뛰어들어갔다. 마치 벽처럼 덮쳐오는 차가운 빗줄기가 쉴 새 없이 민준이를 때렸다. 휘청거리는 몸을 간신히 지탱하며 한 발 한 발 내디뎠다. 쏟아지는 빗물이
시야를 가려 앞을 제대로 볼 수 없었지만 김씨 아저씨의 공포에 질린 눈빛에 집중했다. 김씨 아저씨의 손이 우편함에서 떨어지려는 찰나 민준이는 아저씨에게 다다랐다. 그리고 아저씨의 팔을 있는 힘껏 붙잡았다. 있는 힘껏 아저씨를 붙잡았지만 김씨 아저씨는 너무 무거웠고 거센 물살이 계속해서 그들을 밀어냈다. 민준아, 나 버리고 너 혼자 가. 김씨 아저씨는 헐떡이며 간신히 말을 이었다. 빗물이 입으로 쏟아져 들어오자 기침을 심하게 했다. 어서 도망가. 안 돼요, 아저씨. 민준이는 이를 악물고 아저씨를 더욱 힘껏 끌어당겼다. 물속에서 발이 계속 미끄러졌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같이 여기서 나갈 수 있어요. 민준이는 필사적으로 안전한 곳을 찾아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다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있는 집이 눈에 들어왔다. 다른 집보다 조금 높은 곳에 자리 잡은 집의 처마가 물에 잠기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민준이는 그곳으로 향하기로 마음먹었다. 민준이는 김씨 아저씨의 팔을 더욱 단단히 붙잡고 있는 힘껏 물살을 헤치며 나아갔다. 마치 돌덩이를 끌어올리는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다. 다리가 쑤시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차가운 빗물에 굳어가는 근육을 억지로 움직였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민준이는 포기하지 않으려 끊임없이 되뇌었다. 실패, 미끄러짐. 그런 생각은 할 틈조차 없었다. 할아버지의 기억이 민준이를 계속 움직이게 했다. 고통스러운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할아버지가 민준이의 등을 떠미는 듯 했다. 마침내 그들은 집 처마 바로 앞에 다다랐다. 민준이는 거의 아저씨를 들어 올리다시피 하며 처마 위로 밀어 올렸다. 그리고 자신도 간신히 처마 위에 올라섰다. 젖은 솜처럼 무거워진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진 민준이는 김씨 아저씨 옆에 엎드려 헐떡였다. 둘 다 흠뻑 젖은 채 추위에 온몸을 떨었다. 김씨 아저씨는 기침을 심하게 하더니 민준이를 바라보았다. 공포에 질렸던 눈은 어느새 감격으로 가득 차 있었다. 네가 나를 살렸어, 민준아. 김씨 아저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숨을 고르려 애쓰며 간신히 입을 열었다. 아무도 혼자 남겨두지 않을 거예요. 민준이는 굳은 의지가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빗줄기는 멈추지 않았고 그들은 불어난 물이 집을 집어삼키는 소리를 들으며 처마 위에 웅크리고 있었다. 이곳에 계속 머무를 수는 없었지만 최악의 상황은 일단 피했다. 민준이는 주위를 둘러보며 다음 행동을 생각하려 애썼다. 하지만 구조대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결국 서로에게 의지하는 수밖에 없었다. 제가 옆에 있을게요, 아저씨. 우리 같이 이겨내요. 민준이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민준아, 내 가족은... 김씨 아저씨가 걱정스럽게 입을 열었지만 민준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끊었다. 괜찮을 거예요. 아저씨를 안전한 곳에 모셔다 드리는 게 먼저예요. 김씨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젖은 몸을 처마 난간에 기댄 채 간신히 숨을 쉬었다. 그들은 살아남았지만 민준이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음 행동을 강구해야 했다. 빗줄기는 멈추지 않았고 정말 안전한 곳을 찾아야 했다. 민준이는 불어나는 물을 바라보며 굳게 결심했다. 지금은 오직 앞만 보고 나아갈 때였다. 구조를 요청할 만한 신호는 없는지 두 눈을 부릅뜨고 주위를 살폈다. 포기하지 않았다. 절대 포기할 수 없었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다.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빗속에서 민준이와 김씨 아저씨는 처마 위에 앉아 불어나는 물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마을은 흙탕물로 가득 찬
거대한 강으로 변해버린 듯 했다. 민준이는 멀리서 희미하게 사람들의 비명소리를 들었지만 빗소리에 묻혀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이곳에 계속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을 민준이는 잘 알고 있었다. 물은 점점 더 불어나 처마 위까지 차올랐고 더 이상 안전을 보장할 수 없었다. 김씨 아저씨를 어딘가로 옮겨야 했다. 하지만 어디로? 민준아. 김씨 아저씨가 힘없는 목소리로 민준이를 불렀다. 폭우 속에 겨우 들릴락 말락한 작은 소리였다. 나 때문에 발목 잡지 말고 너 혼자 살아가라. 그런 말씀 마세요. 민준이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다.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도 모르게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었다. 민준이는 김씨 아저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같이 여기서 나갈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김씨 아저씨는 너무 지친 나머지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민준이는 다시 주위를 둘러보았다. 누군가 던져준 밧줄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러다 물 위에 떠다니는 나무 조각과 큼지막한 물체가 눈에 들어왔다. 자세히 보니 낡은 창고의 일부였다. 그리고 민준이는 창고를 보자 무언가가 떠올랐다. 낡은 창고는 억지로 기어오르면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낮았다. 아저씨, 다시 한번 움직여야 해요. 민준이가 말했다. 민준이는 차가운 빗물에 굳어버린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일어섰다. 김씨 아저씨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우자 뼈마디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어디로 가는 거냐? 김씨 아저씨가 물었다. 민준이의 시선이 향하는 곳을 따라 바라보았다. 저기 보이는 창고로 갈 거예요. 더 높은 곳으로 가야 해요. 김씨 아저씨는 침을 꿀꺽 삼켰다. 두려움에 휩싸인 것이 분명했다. 민준이 또한 두려움을 느꼈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공포를 억누르며 김씨 아저씨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치고 처마 아래로 내려갔다. 거센 물살이 그들을 덮쳤다. 아까보다 훨씬 강해진 물살에 다리가 휘청거렸다. 민준이는 김씨 아저씨의 몸을 더욱 단단히 붙잡았다. 허리까지 차오르는 물에 김씨 아저씨는 기침을 심하게 했다. 계속 가는 거예요. 민준이는 자신에게 되뇌었다. 김씨 아저씨에게 하는 말이었지만 거의 자신을 다독이는 소리에 가까웠다.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았지만 창고는 까마득하게 멀게만 느껴졌다. 물살이 거세져 한 걸음 내딛는 것조차 버거웠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쑤시기 시작했다. 차가운 빗물은 몸을 더욱 굳게 만들었다. 민준아! 김씨 아저씨가 갑자기 소리쳤다. 민준이가 고개를 돌리자 거대한 나뭇가지가 그들을 향해 쏜살같이 다가오고 있었다. 민준이는 몸을 숙여 김씨 아저씨를 덮쳤다. 나뭇가지가 스쳐 지나가는 순간 섬뜩한 바람이 그들의 귓가를 스쳤다. 엎드려요. 민준이는 헐떡이며 말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다시 한번 발걸음을 떼기 시작했다. 다리가 점점 말을 듣지 않는 듯했다. 차가운 기운이 뼈속까지 파고드는 듯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가 너무나 힘들었지만 창고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낡은 창고 옆으로 녹슨 배수관이 흉하게 늘어져 있는 것이 보였다. 마침내 그들은 창고 옆에 도착했다. 민준이는 벽에 기대어 섰다. 온몸이 덜덜 떨렸다. 김씨 아저씨는 민준이 옆에 주저앉아 헐떡였다. 해냈어. 다 왔어. 김씨 아저씨의 눈이 크게 떠졌다. 민준이는 대답 없이 배수관을 올려다보았다. 튼튼해 보이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그것이 전부였다. 물은 이미 허리까지 차올랐고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제가 먼저 올라갈게요. 아저씨도 올라오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민준이는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평정심을 유지해야 했다.
민준이는 배수관을 붙잡고 힘껏 잡아당겼다. 배수관이 흔들렸지만 떨어지지는 않았다. 버텨줘야만 했다. 저만 믿어요. 민준이는 김씨 아저씨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아저씨 아래에 바짝 붙였다. 김씨 아저씨는 불안한 눈빛으로 배수관을 붙잡았다. 힘겹게 배수관을 잡은 김씨 아저씨는 민준이의 도움을 받아 조금씩 위로 올라갔다. 삐걱거리는 배수관은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민준이는 숨을 죽였다. 온몸의 근육을 쥐어짜며 배수관이 버텨주기만을 간절히 바랐다. 드디어 김씨 아저씨가 간신히 지붕 위에 올라섰다. 이제 내 차례다. 민준이는 배수관을 붙잡고 재빨리 기어올랐다. 차가운 금속이 얼어붙은 손에 달라붙는 듯 했다. 있는 힘껏 팔을 뻗어 지붕 위로 몸을 날렸다. 민준이는 김씨 아저씨 옆에 쓰러져 헐떡였다. 온몸이 젖어 뼈속까지 시린 듯 했다. 그들은 잠시 그 자리에 누워 숨을 고르려 애썼다. 빗줄기는 멈추지 않았고 밑에서는 흙탕물이 맹렬한 기세로 몰아치고 있었다. 그들은 구조를 기다리며 낡은 창고 지붕 위에 웅크린 채 서로에게 의지했다. 고맙다 민준아. 김씨 아저씨가 조용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힐 듯 희미했다. 정말 어떻게 갚아야 할지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다. 갚을 건 없어요. 그냥 살아남으면 돼요. 김씨 아저씨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잠시 침묵했다. 빗소리가 그들의 침묵을 채웠다. 민준이는 계속해서 불어나는 물을 주시하며 주위를 경계했다. 그때 무언가가 들려왔다. 작고 날카로운 삐걱거리는 소리였다. 민준이는 재빨리 고개를 돌려 주위를 살폈다. 창고가 낡은 탓에 무게를 제대로 지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붕이 조금씩 내려앉고 있었다. 소름이 돋았다. 아저씨,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민준이는 다급하게 말했다. 곧 무너질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지? 민준아. 김씨 아저씨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준이는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보았다. 빗줄기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다른 집을 찾았다. 다행히 조금 떨어진 곳에 튼튼해 보이는 다른 집이 있었다. 저기로 가야 해요. 민준이는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먼저 뛰어넘은 다음에 아저씨를 도와드릴게요. 김씨 아저씨는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괜찮겠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민준이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김씨 아저씨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웠다. 낡은 창고 지붕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불안하게 흔들렸지만 민준이는 아저씨를 데리고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창고 지붕 끝에 다다랐다. 그곳에서 본 두 집 사이의 거리는 아까보다 훨씬 멀게 느껴졌다. 민준이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만약 잘못되기라도 하면 그런 생각은 애써 지워버리려 했다. 먼저 갈게요. 제가 꼭 건너갈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민준이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있는 힘껏 뛰어올라 옆집 지붕 위로 몸을 날렸다. 몸을 일으켜 김씨 아저씨에게 손을 내밀었다. 자, 아저씨도 할 수 있어요. 김씨 아저씨는 두려움에 떨며 망설였다. 하지만 민준이를 믿고 팔을 뻗었다. 민준이는 김씨 아저씨의 손을 꽉 잡고 힘껏 잡아당겼다. 으악! 김씨 아저씨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며 간신히 지붕 위로 올라왔다. 그들은 다시 한번 차가운 지붕 위에 쓰러져 헐떡였다. 일단 살았다. 민준이는 몸을 일으켜 앉아 주위를 둘러보았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다. 구조대가 필요했다. 다시 민준이는 어두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희미한 불빛이라도 헬리콥터 소리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구조의 손길을 기다렸다.
민준아, 김씨 아저씨가 조용히 말했다. 착한 아이구나, 너는. 민준이는 김씨 아저씨를 돌아보았다. 저는 그저 아저씨가 여기서 나갔으면 할 뿐이에요. 나가게 될 거다. 넌 보게 될 거야. 김씨 아저씨는 힘없이 속삭였다. 민준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여전히 밤하늘을 주시했다. 무언가를 기다리면서 비는 계속 내렸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었다. 밤은 점점 더 짙어지고 추위는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빗줄기는 쉴 새 없이 쏟아졌고 민준이와 김씨 아저씨는 지붕 위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둘 다 지쳐 있었고 몸은 감각을 잃어갔다. 하늘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간간히 번쩍이는 번개만이 그들의 앞을 비춰줄 뿐이었다. 민준이는 몸을 웅크리고 무릎을 가슴까지 끌어당겼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다. 아저씨, 괜찮아요?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김씨 아저씨는 힘겹게 고개를 돌렸다. 괜찮다. 민준아, 조금 지쳤을 뿐이야. 민준이는 그 마음을 잘 알았다. 그 또한 지쳐 있었다. 하지만 쉴 수는 없었다. 그들은 잠시 침묵했다. 빗소리만이 그들의 귓가를 맴돌았다. 민준이는 계속해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혹시나 하는 희망을 버릴 수 없었다. 민준아, 김씨 아저씨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네, 아들, 이야기 해준 적 있던가? 민준이는 미간을 찌푸리며 되물었다. 아니요, 없었던 것 같은데요. 김씨 아저씨는 한숨을 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다 컸지. 저 북쪽에 살고 있다. 몇 년 동안 보지 못했어. 민준이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우리는 싸웠다. 정말 별거 아닌 일로. 어쩌면 왜 싸웠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아. 김씨 아저씨는 씁쓸하게 말을 이었다. 전화하려고 했었지. 하지만 결국 하지 못했어. 민준이는 침을 삼켰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가족과 연락을 끊고 지낸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아저씨, 아들은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늘 아저씨가 한 일들을 보면 용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냥 아저씨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봐 무서웠어요. 김씨 아저씨는 잠시 말이 없다가 나지막이 읊조렸다. 알 것 같구나. 정말 알 것 같아. 번개가 치고 민준이는 다시 주위를 둘러보았다. 여전히 물은 불어나고 있었다. 다시 한번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자, 이제 좀 쉬어라. 김씨 아저씨가 나직이 속삭였다. 너무 무리했어. 네, 걱정은 말고 잠깐이라도 눈을 붙여. 민준이는 망설였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지붕에 몸을 뉘이자 차가운 기운이 온몸으로 전해져 왔다. 눈을 감았다. 빗소리, 물소리, 김씨 아저씨의 숨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이상하게도 그 소리가 자장가처럼 편안하게 느껴졌다. 고맙다, 민준아. 김씨 아저씨가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민준이는 대답하려 했지만 이미 잠에 빠져 있었다. 꿈은 꾸지 않았다. 너무 지쳐서 꿈조차 꿀 수 없었다. 얼마나 잤을까? 몇 분, 아니면 1시간. 민준이는 갑자기 눈을 번쩍 떴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빗소리는 여전했지만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다. 바람이 거세졌고 지붕이 쉴 새 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아저씨! 민준이는 황급히 몸을 일으켜 주위를 둘러보았다. 괜찮아요. 민준아, 김씨 아저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지붕이 곧 무너질 것 같아요. 민준이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물은 아까보다 더 불어나 지붕 바로 밑까지 차올라 있었다. 빨리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해. 민준이는 이를 악물고 일어섰다. 차가운 기운에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김씨 아저씨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우자 신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어디로 가는 거냐? 김씨 아저씨가 물었다. 우선 여기서는 나가야 해. 그들은 다시 한번 위태로운 발걸음을 옮겼다. 창고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삐걱거렸다. 마침내 지붕 끝에 다다랐다. 민준이는 조심스럽게 발 아래를 살폈다. 흙탕물이 소용돌이치는 아래는 그야말로 지옥과 같았다. 민준이는 이를 악물고 억지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불길한 생각들을 떨쳐냈다. 먼저 간다. 내가 꼭 도와줄게. 민준이는 심호흡을 하고 옆 건물 지붕으로 뛰어올랐다. 자, 어서요 아저씨. 할 수 있어요. 김씨 아저씨는 두려운 눈빛으로 민준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간신히 팔을 뻗어 민준이의 손을 잡았다. 있는 힘껏 잡아당기자 김씨 아저씨의 몸이 간신히 딸려 올라왔다. 그들은 다시 한번 새로운 지붕 위에 쓰러졌다. 그들은 잠시 그 자리에 누워 숨을 골랐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다. 민준이는 옆에 쓰러진 김씨 아저씨를 바라보았다. 심장이 쉴 새 없이 쿵쾅거렸다. 괜찮아요? 민준이가 겨우 입을 열어 물었다. 김씨 아저씨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 고맙다. 민준이는 다시 고개를 돌려 칠흑 같은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언제쯤 구조대가 올까? 민준아. 김씨 아저씨가 조용히 불렀다. 민준이는 아저씨를 돌아보았다. 착한 아이구나. 너는... 민준이는 그저 입술을 꽉 깨물었다. 우린 여기서 나가야 해. 나가게 될 거다. 반드시. 김씨 아저씨가 다시 한번 힘없이 되뇌었다. 민준이는 그의 말을 믿으려 애썼다. 아직 희망은 있다고 그렇게 믿고 싶었다. 밤은 깊어지고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다. 민준이와 김씨 아저씨는 지붕 위에서 서로에게 의지하며 구조를 기다렸다. 어둠이 걷히고 희미한 햇살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굳어버린 몸을 억지로 움직여 민준이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 순간 헬리콥터 소리가 요란하게 귓가를 울렸다. 아저씨, 저기요. 민준이는 헬리콥터를 향해 팔을 흔들며 소리쳤다. 우리를 찾아왔어. 김씨 아저씨의 얼굴에도 드디어 희망이 찾아왔다. 헬리콥터가 그들 위로 다가왔다. 구조대원이 밧줄을 내리고 있었다. 민준이는 김씨 아저씨를 밧줄에 묶어 헬리콥터에 태워보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헬리콥터에 올라탔다. 구조대원은 민준이의 어깨를 토닥이며 수고했다는 말을 건넸다. 민준이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헬리콥터는 그들을 임시 대피소로 향했다. 민준이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물에 잠긴 고향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괜찮았다. 이제 괜찮을 것이다. 임시 대피소는 학교 체육관이었다. 이미 많은 이재민들로 가득 차 있었다. 민준이는 엄마와 동생을 찾아 체육관 안으로 들어갔다. 엄마, 린. 민준이는 엄마를 부르며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다녔다. 민준아. 혜선 씨가 민준이를 발견하고 달려왔다.
품 안에 안겨있던 린을 민준이에게 안겨주었다. 민준아, 정말 다행이다. 혜선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민준이를 끌어안았다. 엄마, 죄송해요. 늦어서. 민준이는 엄마의 품에 안겨 죄송하다고 말했다. 아니야, 괜찮아. 무사히 돌아와줘서 고마워. 혜선 씨는 민준이의 등을 토닥이며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린은 민준이의 품에 안겨 훌쩍였다. 오빠, 무서웠어. 민준이는 린을 토닥이며 괜찮다고 속삭였다. 이제 괜찮아. 내가 있잖아. 그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힘든 시간을 함께 이겨낸 것을 감사했다. 며칠 후 민준이는 혜선 씨, 린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집은 엉망진창이었지만 가족들은 다시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집으로 돌아온 민준이는 흙투성이 옷을 입고 망치를 들었다. 무너진 벽을 다시 세우고 물에 젖은 석고보드를 뜯어내고 진흙으로 더러워진 곳을 닦아냈다.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었지만 민준이는 짜증내지 않았다. 오히려 활력을 얻었다. 민준아, 잠깐만. 혜선 씨가 소리쳤다. 그녀는 사다리 위에 올라가 부서진 창문을 나무 판자로 막고 있었다. 엄마 좀 도와줄래? 네, 금방 갈게요. 민준이는 대답하고 혜선 씨에게 달려갔다. 엄마가 나무 판자를 고정하는 동안 민준이는 있는 힘껏 판자를 잡고 있었다. 망치질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민준이와 혜선 씨가 함께 힘을 합쳐 일하는 동안 린은 그 옆에서 부서진 나무 조각들을 치우거나 어두워지면 손전등을 비춰주는 등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작은 손으로 열심히 돕는 린의 모습에 민준이는 미소를 지었다. 어느 날 오후 집 안에 낡은 가구들을 정리하던 민준이는 골목길 어귀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낡은 목재, 연장, 심지어 페인트통을 들고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었다. 민준이는 그들이 박 할머니 댁으로 향하는 것을 보고 자신들과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엄마, 저기 봐요. 민준이는 혜선 씨를 불렀다. 혜선 씨는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으며 아들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봤다. 그들은 감동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이웃들이 자발적으로 박할머니 댁을 수리하기 위해 모여든 것이다. 혜선 씨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다 같이 힘을 합치는 것 같네.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도 가서 도울까요? 혜선 씨는 민준이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래야지. 린, 우리 박할머니 댁에 가서 같이 돕자. 린은 신이 나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작은 손으로 민준이의 손을 잡고 박할머니 댁으로 향했다. 박할머니 댁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이웃들이 집 안팎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지붕을 수리하고, 어떤 사람들은 벽에 페인트를 칠하고, 어떤 사람들은 마당을 청소했다. 민준이와 혜선 씨, 린 또한 그들과 함께 힘을 보태기 시작했다. 어이구, 민준이 왔나? 김씨 아저씨가 민준이를 반갑게 맞이했다. 너도 와서 돕는 거냐? 민준이는 김씨 아저씨에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당연하죠. 민준이는 망치를 들고 지붕 수리를 돕기 시작했다. 혜선 씨는 페인트를 칠하고 린은 꽃을 심었다. 이웃들은 서로 돕고 격려하며 함께 집을 수리했다. 해가 저물자 박할머니 댁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했다. 무너졌던 지붕은 튼튼하게 다시 세워졌고 낡았던 벽은 산뜻한 색깔로 칠해졌으며 엉망이었던 정원은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 찼다. 박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웃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다시 살 힘이 납니다.
민준이는 박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를 보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며칠 후 동네 사람들은 모두 모여 작은 축제를 열었다. 그들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희망을 잃지 않기로 다짐했다. 민준이는 가족과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민준이는 어엿한 청년으로 성장했다. 그는 여전히 고향을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앞장섰다. 민준이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봉사단체를 만들어 재난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지원했다. 세월이 흘러도 민준이는 12살 때의 기억을 잊지 않았다. 그날의 경험은 민준이에게 용기, 희생, 그리고 공동체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다. 민준이는 자신의 삶을 통해 세상에 희망과 사랑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다. 어느덧 노인이 된 민준이는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 앉아 지난 날들을 회상했다. 문득 옆에 놓인 낡은 사진 액자가 눈에 들어왔다. 사진 속에는 12살의 앳된 민준이와 그의 가족, 그리고 든든한 이웃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민준이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모두 잘 지내시죠? 민준이는 조용히 속삭였다.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고향과 이웃에 대한 따뜻한 사랑이 자리하고 있었다.